난양야화에 방문해 주신 마님과 선비님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럼 재미난 오늘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옛날 옛적 산세가 우거진 산촌마을 상만골에 사냥꾼을 업으로 삼고 있던 한 청년이 살고 있었어요. 자네의 이름은 만강으로 먹고 사는 일에 바쁘다 보니 홍기를 훌쩍 넘겨 올해로 21의 노총각이었지요. 그런 만강이 어느 날 그날따라 유난히 속을 썩이던 멧돼지를 쫓느라 야밤에 온 산천을 헤매었던 통에 피곤이 몰려와 느지막이 잠에 들었다가 요란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 속에서 만강이는 깊은 숲속의 한가운데 고립된 채 발에는 쇠발찌가 발목에 감겨 있었어요. 발찌는 마치 굶주린 이리에게 물린 것처럼 단단히 만강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지요. 게다가 이 발찌가 점점 조여오고 있었으니 고통과 함께 만강의 불안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발버둥 쳐도 발은 빠져나올 수 없고 이대로 계속 버둥대다간 크게 상처가 날 판이었습니다. 자, 사람 살려! 누구 없소이까? 참담한 심정에 빠진 만강이 이마에 식은땀을 흘리며 소리쳤지만 어쩐 일인지 소리가 밖으로 나오지 못했지요. 발목에서 느껴지는 통증은 점점 더 극심하게 바뀌어 이내 송곳으로 뼈까지 쑤시는 듯했습니다. 만강이는 주변을 둘러보다 근처에 있던 돌멩이를 주워들고 발찌에 이어진 쇠사슬을 미친 듯이 내리찍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만강을 비웃기라도 하듯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으로 부질없는 짓이었어요. 쇠와 돌이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음만이 메아리처럼 숲속을 번질 뿐 쇠사슬은 꿈쩍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돌멩이만 깨져 사방으로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발버둥을 치자 발목의 쇠발찌는 점점 더 빠듯하게 조여왔고 참을 수 없는 고통에 만강이는 온몸을 비틀며 외쳤어요. 사람 살려! 살려줘! 만강이 목이 터져라 외쳐보았지만 목소리는 혀뿌리에 엉겨붙은 채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벙어리가 된 것처럼 소리 없는 절규만이 허공에 맴돌았고 숲속에 고립된 채 어둠을 맞이하기 시작했어요. 찢어질 듯한 고함을 지르며 만강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행히도 끔찍한 악몽이었음을 알아차렸지요. 그의 온몸이 식은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심장은 전장의 북소리 마냥 요란하게 쿵쾅거렸습니다. 만강이는 떨리는 손으로 방문을 열었답니다. 입동이 진한 차가운 바람이 훅 끼쳐 들어오고 싸늘한 달빛이 방 안 가득 쏟아져 내렸습니다. 만강은 헉헉 가쁜 숨을 몰아쉬며 아직도 악몽의 공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흡사 꿈속의 쇠발찌가 여전히 발목을 옥죄고 있는 듯 제 발목이 시큰한 느낌이 사라지지 않고 있었지요. 만강은 비틀거리며 우물가로 가서 찬물 한 바가지를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자 그제야 조금 정신이 드는 듯했어요. 방으로 돌아온 만강이는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잊을만 하면 찾아오는 악몽, 그리고 발목에 쇠발찌가 채워지는 끔찍한 꿈. 만강이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 산신께서 내게 경고하는 것이게야. 이제 정말로 그만둘 때가 됐어. 만강이는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벽에 걸린 5개의 활을 잡으니 만감이 교차했지요. 돌아가신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의 손때가 묻은 활은 만강이에게 단순한 사냥 도구 이상의 의미였으니까요. 만강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할아버지의 활을 어루만졌습니다. 물풀의 나무를 7번 찌고 7번 그늘에서 말리는 정성을 들여 만든 활이었습니다. 칠톱으로 얇게 자른 물풀의 나무를 악교로 겹겹이 붙여 모양새를 잡고 광목천으로 꽁꽁 동여맨 뒤 6달 동안 부엌 아궁이 위에 걸어두어 연기로 훈제한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귀한 활이었으니 어찌 보면 당연했어요. 만강이는 한아름이나 되는 독침 화살과
광에서 꺼낸 올무 뭉치를 마당 한가운데에 수북하게 쌓아놓고 불을 질렀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꽃은 새벽 하늘 아래 붉은 춤을 추는 듯했고 만강이는 어금니를 꽉 깨물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리고 자신으로 이어져 내려온 3대에 걸친 사냥꾼 가업은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되었답니다. 새벽 달기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고 희미하게 동창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타오르던 불길은 사그라들고 재만횡안이 남아 있었지요. 만강은 옷을 챙겨 입고 상만골 사냥터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상만골의 깊은 산천은 만강이 어릴 적부터 할아버지, 아버지를 따라 짐승을 잡던 사냥터였습니다. 그곳에는 그가 설치해 놓은 올무들이 짐승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만강이가 놓은 올무에 걸린 첫 번째 놈은 덩치가 산만한 반달곰이었습니다. 반달곰의 발목은 어젯밤 꿈속에서 자신의 발목처럼 올무가 파고들어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밤새도록 올무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쳤는지 조금만 더 지났으면 큰 상처가 남을 기세였지요. 만강이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반달곰의 발목에 걸린 올무를 풀어주었습니다. 올무에서 풀려난 반달곰은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으며 절뚝거렸지요. 만강이는 그런 반달곰을 안쓰럽게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예전에는 저 모습이 어찌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까? 정말 미안하구나. 이제라도 가서 편안하게 지내렴. 반달곰은 멀찌감치 떨어져 불안한 눈빛으로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새끼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미 곰과 새끼 곰들은 서로의 몸을 비비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듯했지요. 만강은 발걸음을 옮겨 담비 한 마리가 걸려있는 올무로 다가갔습니다. 담비는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만강을 경계했습니다. 만강은 조심스럽게 담비의 올무를 풀어주었고 이내 몸을 돌려 담비가 도망갈 수 있도록 비켜주었지요. 담비는 쏜살같이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만강이는 상만골 곳곳에 놓아두었던 올무들을 하나씩 걷어냈습니다. 올무를 걷는 만강이의 마음은 복잡했지만 한편으론 후련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로구나. 만강이는 하산길에 다른 사냥꾼들이 설치해 놓은 올무에 걸린 짐승들도 모두 풀어주었습니다. 사슴, 수달, 족제비, 노루 등 다양한 짐승들이 올무에 걸려 고통받고 있었어요. 만강이는 짐승들을 풀어주면서 더 이상 사냥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디선가 짐승의 것이 아닌 신음을 듣게 되었지요. 어라? 이게 무슨 소리지? 만강이 소리를 따라 들어가 보니 그곳에는 올무에 발목이 걸린 웬 여인이 바닥에 엎드린 채 신음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큰 동물을 사냥하기 위해 설치해 둔 올무를 보지 못하고 걸려든 모양새였습니다. 이보시오, 괜찮으시오. 깜짝 놀란 만강이 여인에게 다가가자 기진맥진이던 여인이 고개를 들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도와주셔요. 정신없이 산을 타다 그만. 이런, 잠시만 기다리시오. 내 금방 풀어드리겠소. 안 그래도 낯빛이 새하얗게 변해 그야말로 기절하기 일보 직전이던 여인이 놀라지 않도록 만강은 목소리를 낮추며 조심스럽게 여인의 발목에 걸려있던 올무를 풀어 그녀를 구해주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인적이 드문 산속이라 한때는 꼼짝없이 죽는구나 싶었습니다. 아니, 이곳은 험준한 사냥터로 이름 높은 곳인데 어찌 처자 혼자 돌아다닌단 말씀이시오. 마침 내 여기를 지나갔기에 망정이지 하마터면 경을 칠 뻔하셨구먼. 그러게나 말입니다. 실은 신만이이신 저희 아버지께서 자취를 감추신 지 오래신지라 아버지의 흔적을 찾기 위해 이곳저곳을 헤매다 보니. 사연이 많아 보이는 여인이 근심 가득한 얼굴로 중얼거렸지요. 만강은 여인을 조심스레 부축하며 일으켜 세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이 산을 내려가면서 하십시다. 발목을 보아하니 상처가 깊지는 않으나 그냥 두면
필시 덧날게요. 일단은 우리 집으로 가서 약이라도 쓰는 편이 좋을 것입니다. 그렇게 만강은 여인을 데리고 하산하게 되었고, 내려오는 동안 통성명을 하며 여인의 사연을 자세히 들을 수 있었답니다. 여인의 이름은 연지로, 본디 그녀는 30리 너머의 깊은 산골에서 아버지와 함께 단둘이 오순도순 살고 있었습니다. 10만이었던 그녀의 아버지는 온 산을 헤매며 귀한 약초를 캐고 1년에 한두 차례는 귀한 산삼을 캐기도 했지요. 연지 아버지가 캐온 약초와 산삼은 두 식구의 생계를 넉넉하게 꾸려나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무남동녀 외동딸 연지는 아버지의 삶의 이유이자 희망 그 자체였어요. 연지 아버지는 산에서 돌아오면 아무리 지쳐도 연지를 업고 마당을 몇 바퀴 돌고 나서야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연지의 해맑은 웃음소리는 아버지의 피로를 씻어주는 명약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연지 아버지가 술에 취해 낯선 젊은이의 부축을 받으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젊은이는 허우대가 멀끔하고 훤칠한 인상에 부침성까지 좋아 보였습니다. 연지 아버지는 젊은이를 박궁수라고 소개하며 산을 타던 도중 만난 인연이라고 했지요. 환한 얼굴로 싹싹하게 굴던 박궁수를 연지는 삼촌이라 부르며 따르게 되었어요. 그날 밤 박궁수는 연진의 문간방에서 하룻밤 신세를 졌고 그날 이후 박궁수는 자주 연진의 집을 드나들었습니다. 연지 아버지와 박궁수는 금세 친해져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는 일이 잦았지요. 박궁수는 툭하면 연진의 집에서 자고 갔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이나 눈이 무릎까지 쌓이는 날에는 사냥을 접고 연진의 문간방에서 제 집처럼 편하게 잠을 잤어요. 심지어 연지 아버지가 산에 들어가 집을 비운 날에도 박궁수는 연진의 집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궁수와 연지 아버지는 심각한 표정으로 며칠 밤낮을 머리를 맞대고 은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겠어요? 두 사람은 커다란 보따리를 싸기 시작했습니다. 연지는 불안한 눈빛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지만 무슨 일인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얼추 두 달을 잡고 상만골 깊은 산봉우리에 가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연지에게 했습니다. 상만골은 사람의 발길이 잘 닿지 않은 깊고 험한 곳으로 100년 묵은 산삼이 즐비하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또한 그곳에 사는 족제비의 꼬리털은 붓을 만드는 장인들이 돈 보따리를 싸들고 찾아올 만큼 귀한 것이라고 했지요. 떠나기 전날 밤 7살의 연지는 아버지 품에 안겨 잠이 들었습니다. 연지는 아버지의 따뜻한 품에서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지만 어린아이처럼 투정을 부리기 싫었던 마음에 꾹 참았답니다. 다음 날 아침 박궁수와 연지 아버지가 든든하게 밥상을 물리고 상만골로 떠날 채비를 마쳤지요. 연지는 아버지를 배웅하며 자신이 아끼던 호박 목걸이를 벗어 아버지의 목에 걸어주었습니다. 아버지, 꼭 돌아오셔야 해요. 연지가 울먹이며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연지 아버지는 연지를 꼭 안아주며 다짐했습니다. 어이구, 우리 딸. 걱정 마라, 연지야. 2달 안에 꼭 돌아오마. 아버지 없는 동안 큰집에 부탁해 너를 잠시 의탁해 둘 것이니 가서 큰아버지 큰어머니 말씀 잘 듣고, 알았지? 하지만 그것이 아버지와의 마지막 순간이 될 줄은 연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2달 안에 돌아온다던 아버지는 한 해가 가고 또 다른 해가 바뀌어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연지는 매일 밤 아버지의 목에 걸어준 호박 목걸이를 떠올리며 눈물로 잠들었지만 아버지의 따뜻한 품을 다시 느낄 수 없었어요. 아버지의 소식이 끊기자 큰집의 사람들은 연지를 하녀처럼 부려먹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버지와 큰어머니 또한 사촌들까지 연지를 하대하며 괴롭혔지요. 꼬박 몇 년을 종노릇을 하며 눈칫밥을 먹다가 결국 재작년 큰집을 뛰쳐나와 무작정 아버지를 찾아 나선 지가 2년째였습니다.
그간 주막 식모살이를 비롯하여 닥치는 대로 이것저것 하며 입에 풀칠을 하던 연지는 하루도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짬이 나는 대로 상만골의 깊은 산속 여기저기에 올라 아버지의 흔적을 쫓던 연지는 결국 사냥꾼들이 놓은 올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발목이 묶여버린 것이었지요. 제 집으로 오는 동안 그녀의 사정을 들은 만강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참으로 딱하기가 그지없구만요. 나야 이 상만골에서 사냥을 업으로 삼던 놈이니 이곳 지리는 빠삭하지만 다른 고을서 온 신만이와 사냥꾼을 본 기억은 없는데 자, 일단 움직이지 말아보시오. 만강은 연지를 마루에 조심스럽게 앉힌 후 광에서 약초꾸러미를 가져왔습니다.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잠시만 실례를 하겠소. 그리고는 그녀의 치마를 살짝 말아올려 뽀얗게 드러난 발목에 나 있는 올무의 상처를 치료하기 시작했어요. 연지는 부끄러움에 잔뜩 붉게 물든 얼굴을 푹 숙인 채 만강의 손길에 간지러움을 느끼듯 두 눈을 질끈 감았지요. 그렇게 치료를 마친 후 잠시 쉬어야 한다는 만강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한사코 손사래를 치던 연지가 만강을 향해 연신 인사를 하며 말했어요.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은혜는 언젠가 반드시 갚도록 하겠어요. 다만 지금은 아버지를 찾는 일이 급선무인데다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으니 훗날 꼭 보은토록 하겠습니다. 그 말을 마친 뒤 연지는 허겁지겁 만강의 집 밖으로 사라져버렸고 그녀의 아련한 뒷모습을 바라보던 만강이는 미처 그녀를 말리지도 못한 채 우두커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지요. 시야에서 사라진 연지의 모습을 쫓던 만강이 제 손가락에 남아있던 뽀얗고 부드럽던 발목의 촉감을 상기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저리도 곱고 여린 처자가 참으로 딱하기도 하지. 꼭 아버지를 찾을 수 있다면 좋겠구나. 연지의 안녕을 빌어준 만강이는 이내 정신을 차리고 광 속에 쌓아둔 모피들을 모두 꺼내기 시작했지요. 자자, 이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어쨌든 나도 내 할 일을 해야지. 한아름 꺼낸 모피를 싹 모은 만강은 그것을 짊어져 장터에 내다 팔았어요. 그렇게 모피를 판 돈으로 만강이는 고구마 2가마와 콩 3가마를 샀습니다. 눈이 쌓이면 짐승들이 먹을 것이 부족할 테니 이 곡식들을 숲속에 뿌려줘야겠다. 만강이는 다름 아닌 짐승들을 위해 곡식을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그간 너희 덕에 내 밥은 굶지 않고 살았으나 너희들에게 해코지를 하며 지냈으니 이제라도 그 업보를 청산하며 살아보련다. 이제 만강이는 사냥꾼이 아니라 짐승들을 지켜주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한 것이었지요. 그렇게 겨우내 짐승들의 먹이를 챙겨주던 만강이 3대에 걸쳐 쌓인 자신의 업보를 천천히 씻어내려가던 중에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밤중 잠이 들어있던 만강의 꿈에 두 자나 되는 흰 수염을 휘날리며 긴 지팡이를 짚은 산신령이 나타난 것이었어요. 만강아, 참으로 잘하였구나. 사냥으로 수많은 내 자식들을 잡아가던 네가 이젠 수많은 내 자식들을 살려주었으니 참으로 고맙기 그지없도다. 허나 평생을 사냥으로 먹고 살아온 너의 생계 또한 걱정하지 아니할 수는 없는 법. 그리하여 내 너에게 작은 보답을 내려주도록 할 터이니 이것으로 새롭게 생을 꾸려보도록 하거라. 산신령의 그 말을 끝으로 잠에서 깬 만강은 평소와는 달리 너무도 개운한 몸이 신기하여 자리에서 방방 뛰어오르며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내마침 장이 열렸던 그날 마지막으로 남은 모피를 팔기 위해 장터를 어슬렁거리던 만강이는 무슨 바람이 불었던지 자기도 모르게 야바위판 앞에 끼어들었습니다. 내 그간 저 야바위꾼에게 갖다 바친 돈이 얼마더라? 헌데 오늘은 어쩐지 기분이 남다르니 한번 도전해 보실까? 호리호리한 초로의 야바위꾼이 판으로 들어온 만강이와 눈이 마주치자 활짝 웃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만강은 깜짝 놀라고 말았지요. 저놈의 자식, 요즘 한참 안 보인다 했더니만 나의 봉이 제 발로 찾아왔구만. 그래,
오늘은 무슨 돈이더냐? 첩을 얻은 아랫마을 부자 노인네에게 반달고 뭉담을 바가지라도 씌웠더냐? 무슨 돈이든 상관없지. 어차피 내게 가져다 바칠 돈이니까. 자, 얼른 들어오거라. 니놈이 내 속임수를 간파할 수나 있을 소냐? 어서 한판 붙어보자. 야바위꾼의 입은 움직이지 않았으나 그의 머릿속에 들어간 듯 야바위꾼의 생각을 그대로 읽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게 도대체 어찌된 영문인가 싶어 주변을 둘러보니 야바위꾼의 한패거리들이 보였고 그들의 생각 또한 만강의 머릿속으로 고스란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어리둥절하던 만강은 문득 간밤의 꿈에서 나온 산신령의 말을 떠올리고는 그제야 빙긋이 웃었습니다. 야바위판의 종지 3개 앞에 쪼그려 앉아 조끼 주머니에서 열량을 꺼내 판돈으로 건 만강을 보며 야바위꾼이 비릿한 웃음을 흘렸어요. 야바위꾼의 손놀림은 여전히 빨랐지만 만강이는 야바위꾼 머릿속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느 종지에 반지가 들어있을까나? 야바위꾼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3개의 종지를 빠르게 돌리기 시작했어요. 구경꾼들은 숨을 죽이고 종지의 움직임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만강이는 짐짓 모르는 척 고민하는 표정을 지으며 지켜보았지요. 자, 맞춰보시지요. 여기. 이 종지로 하겠소이다. 만강이 가운데 종지를 가리켰습니다. 그러자 야바위꾼의 표정이 대번에 구겨지고 말았어요. 종지를 들어 올리니 그 속에 반지가 드러났고 만강의 승리였지요. 어허. 이거 참 운이 좋으시구만. 불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던 야바위꾼은 다시 종지를 돌렸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현란한 손놀림으로 만강의 눈을 속이려 했지요. 하지만 만강이는 이미 그의 모든 생각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여기! 만강이는 이번에도 망설임 없이 오른쪽 종지를 가리켰습니다. 야바위꾼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천천히 종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맞았습니다. 손님, 감이 꽤나 좋으십니다, 그려? 만강이 가리킨 종지 안에는 또다시 반지가 들어 있었지요. 구경꾼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만강이는 이후로도 연거푸 7판을 연속으로 맞춰 거진 200냥 가까운 거금을 따냈습니다. 그간 내리당하며 돈을 잃던 만강이 오늘은 판을 훤히 들여다보듯 왕창 따니 주변의 바람잡이들과 야바위꾼이 눈짓으로 신호했고 슬며시 야바위 판을 거두었지요. 이거 오늘은 이만 일정이 바빠서 여기까지만 하겠소이다. 그리고는 후다닥 도망치듯 장터를 빠져나가는 것이었어요. 그들을 바라본 만강이 두둑해진 주머니를 매만지며 통쾌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장만골 깊은 산의 산짐승들을 살려준 총각 만강이 산신령으로부터 탁월한 능력, 즉 독심술을 전수받아 종횡무진 활약하기 시작했어요. 이날 이후로 장터 곳곳에서 판을 벌이던 야바위꾼들을 찾아내는 족족 털어먹은 만강은 단숨에 저작거리에서 유명인이 되었고 촌부들의 주머니를 털던 야바위꾼들은 호련히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시간이 더욱 지나 이러한 만강의 비범한 능력은 고을 사또의 귀에까지 전해졌고 사또가 그를 동원으로 불렀어요. 듣자 하니 너의 능력이 참으로 신통하다 들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쓴 백성을 구제하는데 힘을 보태줄 수 있겠느냐? 사또의 간곡한 부탁에 만강이 흔쾌히 승낙하며 답했지요. 제가 가진 능력이 억울한 사람을 돕는 데 쓰일 수 있다면 물론 기꺼이 돕겠습니다. 나으리. 그 후 사또는 수사 과정에서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무리하게 형틀에 묻고 곤장을 치는 일을 벌이지 않아도 되었지요. 만강이가 혐의자의 생각을 읽어내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참으로 신통하여 누구 하나 억울한 이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덕분에 더 이상 험한 꼴을 볼 필요도 거짓말의 시시비비를 가릴 일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는 사람도 없어지게 되었고 그러자 점점
상만골은 공정하고 평화로운 재판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명성을 얻어 이 소식이 조정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한편 흥청거리는 인파들이 쏟아져 나오는 장날의 한 요릿집. 그 속에서 참모로 날품을 팔고 있던 연지가 이마에 땀방울을 훔치다 말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비단 저고리에 알록달록 비단 치마를 입은 귀부인의 차림새를 한 여인이 목에 걸고 있는 호박 목걸이가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었지요. 그것은 분명 연지가 7살 때까지 차고 다녔던 목걸이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가 집을 나서기 전 그의 목에 걸어주었던 바로 그 물건이었어요. 호박은 송진 같은 나무의 진이 수천만 년의 세월을 두고 화석으로 변한 보석으로 투명하고 단단하여 쉬이 가공하기 힘든 천연의 물건이었습니다. 분명 저건 아버지께 걸어드린 내 목걸이야. 발글에 투명한 호박 속의 무늬까지 기억 속 자신의 목걸이를 빼다 박은 것을 발견한 연지는 아버지의 실마리를 찾게 되자 홀린 듯 귀부인을 따라 유릿집을 빠져나왔지요. 늦가을 짧은 해가 서쪽으로 기우는 사이 정신없이 귀부인을 따라 저작거리를 지나던 연지가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한 까닭으로 누군가와 부딪히고 말았어요. 에그머니! 야! 각자가 바닥에 나뒹굴며 비명을 질렀고 이윽고 서로의 얼굴을 확인한 두 사람이 반가운 목소리로 소리쳤지요. 아니 당신은 연진왕자 아니시오. 어머, 그러는 그쪽은 일전에 그 만강은희님. 실로 오래간만에 재회한 두 사람이 서로의 손을 붙잡고 반가움에 기뻐하며 안부를 나누는 것도 잠시. 퍼뜩 정신을 차린 연지의 표정이 금세 어두워졌고 이를 알아차린 만강의 독심술로 그녀의 현재 사정을 모두 알게 되었지요. 한시가 급한 모양이군요. 자세한 이야기는 귀부인을 따라가며 진행하지요. 제가 돕겠습니다. 아, 아니, 그것을 어찌하시고. 자, 이러다 놓치겠소이다. 우선은 어서. 그리하여 연지와 만강은 거리가 벌어진 귀부인을 불이 나게 따라 미행하였고 그녀가 들어간 집이 기생집 향실관이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훌쩍 해가 기울어 날이 저물었고 안절부절하며 향실관 안으로 들어서려는 연지를 만강이 저지하며 말했습니다. 연진왕자, 일단은 아버님의 실마리를 가진 물건의 위치를 알았으니 우선은 후일을 도모합시다. 지금 우리의 꼴로 무턱대고 이런 왁자지껄한 기방에 들어갔다간 쫓겨나기 십상입니다. 조바심에 발을 동동 구르던 연지도 만강의 말에 일리가 있음을 느끼고는 어금니를 꽉 깨물고 물러났지요. 저 기녀를 보자마자 머리가 새하얗게 변하여 무턱대고 따라 나오느라 날품으로 일을 하고 있던 요릿집에서도 쫓겨날 판이니 오갈 데가 없어졌네요. 어느덧 밤이 깊어가고 있었고 건조한 밤 공기는 목덜미까지 서늘해지는 숨을 잔뜩 뱉으며 싸늘하게 연지를 휘감았어요. 결국 만강은 연지를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오게 되었고 늦은 저녁 식사를 마치고 등불에 의지하여 서로 마주보며 앉아 그간의 밀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결국 서름과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북받친 연지는 눈물을 펑펑 쏟고 말았지요. 노총각 만강이 어디 슬픔에 젖은 여인네를 위로해 본 적이 있어야지요. 안절부절하며 파랗게 질린 얼굴로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허둥대고 있으니 그 모습을 본 연지가 그만 피식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두 청춘 남녀는 서로를 바라보며 뺨에 홍조를 물들였고 연지의 서글서글한 눈망울이 방 안으로 흘러들어오는 달빛에 비쳐 반짝이는 것을 본 만강은 그만 그녀에게 푹 빠져 마음을 빼앗기게 되었답니다. 항상 일이 신세만 지게 되네요.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서로 돕고 사는 것이 당연지사이거늘 그런 퍽퍽한 말씀은 마십시오. 게다가 이 인연이 어디 보통 인연입니까? 그렇지요. 일이 되면 제 목숨을 2번이나 구한 셈이 되십니다. 참으로 감사한 마음이 깊어 제 몸이라도 들여 보은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군요. 연지가 희죽 웃으며 농을 건네자 만강의 얼굴은 마치 잘 익은 장독 속의 고추장 빛깔이 되어
꽉 짜면 붉은 물이 뚝뚝 흐를 지경이 되었어요. 무슨 그러한 말씀을. 후후, 농입니다. 사냥꾼을 업으로 삼으셨다면서 어찌 그리 순진하십니까? 연지가 눈물을 멈추고 미소를 보이자 그녀에 대한 근심으로 굳어있던 만강의 표정도 편안하게 바뀌었지요. 그렇게 애틋한 마음을 간직한 채 아랫목에 연지의 잠자리를 마련해 준 뒤 만강은 곡간방으로 나와 잠을 청했으나 어여쁜 처자를 제 방에 재우고 있는 형편에 잠이 올 리가 없었습니다. 만강은 슬며시 연지의 머릿속을 떠보려 하였으나 이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지요. 아버지를 잃고 심란한 마음에 빠진 가엾은 여인의 생각이나 들여다보라고 산신령님이 내게 주신 능력이 아니지. 정신 차려라, 이 멍청한 놈아. 만강은 양손으로 제 뺨을 거세게 후려친 뒤 눈을 감고 억지로 잠을 청했습니다. 안방의 연지 역시 몸은 누워 있었으나 잠이 오지 않는 것은 매한가지였어요. 호박 목걸이,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5살 연지 목에 손수 걸어주셨던 집안 대대로 내려온 그 목걸이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와 더불어 아버지로 가득하던 마음속의 한 곳에서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는 간질간질한 기분이 새롭게 연지를 괴롭히고 있었지요. 바로 만강에 대한 기묘한 마음이었습니다. 2번이나 자신의 앞에 나타나 자신을 도와준 저 듬직한 청년이 어느새 제 마음을 간지럽히고 있는 것을 알아차렸지요. 뒤죽박죽이 되어버린 머리를 감싸주며 연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이 참, 대체 어찌 되려고 이러는 게야? 마음을 굳게 먹어야 해. 지금은 아버지의 일이 우선이야. 연지는 날이 밝자마자 향실관으로 넘어가리라 다짐하는 것으로 만강에 대한 마음을 애써 억누르며 그렇게 잠을 청했습니다. 전날 밤 주지웅빔이 펼쳐지며 한바탕 소란스러웠던 시간이 언제 그랬냐는 듯 향실관은 쥐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이른 새벽 모두가 간밤의 흥청망청에서 벗어나지 못해 골아떨어져 있을 시간을 노리는 것이 좋겠다는 만강의 조언대로 향실관의 꽃담을 훌쩍 넘었음에도 누구도 2사람을 방해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 이리로. 만강과 함께 살며시 문을 열고 들어가 은장도를 꺼내든 연지는 술 냄새를 풍기며 곤히 잠에 빠져있는 행수기생을 발견했어요. 그 희멀껑 목에 은장도를 뽑아 지그시 가져다 대자 비몽사몽이던 행수기생의 눈이 대번에 커졌습니다. 소리를 지르면 재미없소. 연지가 그녀의 목에 걸린 호박 목걸이를 한 손으로 낚아채며 말을 이었지요. 이 목걸이 어디서 났는지 사실대로 고하면 경을 칠 일은 없을 것이오. 니신지는 모르겠으나 제발 목숨만 살려주시오. 이것은 산청 사는 박대인이 기분이라며 제게 넘긴 선물이었소. 박대인? 예, 그 못이더라. 자기가 젊었을 적에는 사냥꾼으로 제법 이름을 날렸다고 하던데 제 고을에서는 박궁수로 통했다나? 박궁수. 행수기생의 말에 연지의 눈빛이 번뜩였고 뒤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만강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맞소이다. 모두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거짓을 고하고 있지는 않군요. 아까 전 그자가 산청에 산다고 하였나? 예, 맞습니다요. 그 일대에서 가장 큼지막한 고래대궐이 바로 그치의 집이지요. 연이은 취조 끝에 향실관을 빠져나온 2사람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눈빛을 교환한 뒤 그 길로 산청을 향해 길을 재촉하게 되었습니다. 행수기생의 말대로 산청에서 박대인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무슨 벼락행제를 얻었는지 으리으리한 기와집의 매일을 흥청망청하며 첩 여러 명을 거느리고 사느라 고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방의 주막에 묵으며 밤이 깊어 삼경의 어둠에 내려앉을 때를 보고 있던 2사람은 고래대궐 같은 기와집 꽃담 안으로 약을 넣은 돼지고기를 던져 넣은 후 기다렸지요. 이윽고 마당에 삽살개 2마리가 조용해지자 연지와 만강은
날렵하게 담을 넘어 들어갔습니다. 사랑방 문을 열고 살며시 들어가 코를 고는 박대인의 얼굴을 내려다보니 수년 만에 다시 보는 그 팔자가 어찌나 좋던지 아예 신수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지요. 굳이 꼬치꼬치 캐묻지 않더라도 함께 나선 자신의 아버지에게 해코지를 하고 홀로 부당한 이득을 취해 호요식하고 있는 꼬락서니가 분명했습니다. 이런 얼굴에 기름기가 덕지덕지 끼인 꼴을 좀 보라지. 이런 죽일 놈의 말종을 보았나. 분노를 참지 못한 연지가 은장도 칼날로 그의 목을 지그시 누르자 잠에서 깬 박대인, 아니 박궁수가 헐레벌떡 몸을 추스리며 헉? 누구냐? 하고는 말을 더듬는 것이었습니다. 삼촌, 그간 강령하셨지요. 저를 기억하시려나 모르겠지만 저 연지입니다. 연지? 박궁수가 곰곰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기억이 난 듯 온몸을 떨며 중얼거렸지요. 연지야. 그러니까 말이다. 장황하게 요설을 늘어놓을 생각일랑 마시고 우리 아버지가 어찌 되었는지만 말하셔요. 뭔가 큰 오해가 있는 듯 싶지만, 연지야! 일단 내 말을 좀 들어보거라. 이후 박궁수는 온갖 헛소리와 가머니설을 앞세우며 거짓말을 시작했어요. 자신은 족제비를 잡고 연지의 아버지는 산삼을 캐느라 자연히 헤어지게 되었다는 둥. 그 뒤로는 소식이 끊겨 자신도 모른다는 둥.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만 늘어놓고 있었지요. 가만히 그 모습을 바라보며 박궁수의 머릿속을 들여다본 만강이 한숨을 푹 쉬며 말했습니다. 낭자, 저놈이 100년근 산삼더미를 발견한 아버님을 절벽에서 떠밀고 그 많은 산삼들을 몽땅 차지한 게요. 어렴풋이 이야기해드렸듯 나는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재주가 있어. 이 작자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새 치열을 놀려 상황을 모면할 국리뿐이로군요. 그 은장도를 이리 주시오. 천벌을 대신하여 내가 벌해드리겠소이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연지는 조용히 고개를 가로저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습니다. 고정하셔요. 그럴 것이라 이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러한 기와집에 첩질의 기방노름까지 일개 사냥꾼 벌이로 감당할 삶이 아니지요. 이것은 엄연히 제 아버지에 대한 복수. 그러니 마무리도 제가 짓는 것이 좋겠습니다. 연지야, 제발 부탁이다. 목숨만은 살려다오. 삼촌이랑은 그래도 한때는 꽤나 친하게 지냈던 예정이 있는 사이 아니더냐. 그러니까 둘이 목숨만은. 싸늘한 표정으로 박궁수를 내려다보던 연지는 애절하게 내밀고 있던 그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예, 목숨만은 살려드리지요. 남은 여생 동안 우리 아버지에게 참여할 기회는 가져야 하니까요. 복수심으로 눈동자가 불타오르던 연지는 은장도로 박궁수의 발목 인대를 그어 그를 안진뱅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참경을 적시는 박궁수의 비명과 붉은 빛으로 물든 사랑방을 뒤로 한 채 연지와 만강은 그렇게 대궐 같은 기와집의 담장을 넘어 어둠 속으로 유유히 사라져 버렸지요. 이후로 얼마나 내달렸을까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한참이나 달려 으슥한 산길로 당도한 두 사람은 턱까지 찬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마침내 제 아버지의 행방과 그에 대한 복수까지 이룬 연지의 가슴 속에 파도 같은 허무함과 더불어 엄청난 슬픔이 밀려들었지요. 결국 그녀는 오열하며 땅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을 곁에서 지켜보고 있던 만강은 말없이 연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그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연지 역시 만강의 품에 몸을 맡긴 채 서러운 울음을 토하고 또 토해내었지요. 이후 상만골로 돌아와 연지 아버지의 제사를 지낸 뒤 많은 일을 함께 헤쳐나간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마음이 연심임을 알아차리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특히 연지에게는 의지할 곳 하나 없던 자신의 삶에 유일하게 제 편에 서준 소중한 인연인 만강을 놓칠 수가 없었지요. 가파르게 깊어지는 연심에 청춘의 춘심이 더해지니
불같이 달아오르는 것은 당연지사였어요. 이제 낭자의 곁은 내가 지켜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가슴 아픈 일로 그 얼굴에 눈물이 맺히는 것을 두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만강은희님이 없었더라면 저는 지금쯤 어찌 되었을지 아찔하기만 합니다. 드디어 오롯이 입은 은혜를 보훈하는 것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이 어찌 기쁘지 아니하겠어요. 그 예전 제가 농처럼 건넸던 그 말 기억하고 계신가요? 농이라면 어떤? 두 눈을 휘둥그레 뜬 만강을 바라보며 연지가 살쭉 미소 짓고는 은은하게 뿜어져 나오는 색향을 감출 생각도 없이 달콤한 목소리로 중얼거리는 것이었어요. 어머나, 어쩜 이리 시치미를 떼실 참이신가요? 이미 제 속을 들여다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보고 계신 그대로 그 보은을 오늘 밤 제 몸으로 실현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연지는 스스로 제옷고름을 풀며 만강에게 와락 안기게 되었고 촉촉하게 달아오른 그녀의 달큰한 살냄새에 취한 만강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주며 호롱불을 끄자 잔새와 풀벌레들도 조용히 두 사람의 첫 온우를 축복이라도 하는데 얌전히 숨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후 밤이 새도록 서로를 탐닉하며 깊어가는 삼경을 적시게 되었어요. 이후로 자연스레 조촐한 혼인까지 올려 가시버시가 된 두 사람은 서로를 반려로 맞아 행복한 나날을 보내게 되었지요. 그러던 중 고을의 관하에서 이루었던 혁혁한 공로를 조정에 인정받았던 만강은 마침내 그 소문이 한양까지 올라가 의금부의 부름을 받게 되었지요. 고관대작들을 무리하게 문초하는 것이 굉장한 부담이었던 국문의 장에서 굳이 곤장이나 고신을 곁들일 필요도 없이 역심과 비리를 품은 고관대작들의 생각을 끄집어내게 되었으니 모든 사건이 너무나 쉽게 해결되는 통에 결국 만강은 어명을 받아 당상관의 자리까지 꿰차는 쾌거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팔자에도 없던 벼슬의 맛까지 보게 되어 가세가 안정된 이후로도 만강과 연지는 서로를 향한 마음을 변함없이 그렇게 여생을 해로하며 서로의 인생의 등불이 되어 주었다는 후문을 끝으로 난양야화의 첫 번째 이야기 보따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사옵니다. 난양야화에 방문해 주신 여러분 어떠셨는지요? 이야기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부디 다음 이야기로 찾아뵐 때까지 간에 두루 평안하시길 바랍니다.